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이전 정부 대비 현실적이고 과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2단계 지연 시행은 수도권과 지역 부동산 경기 양극화를 조율해야 하는 고충 속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른바 리테일 풀로 불리는 주식 대여 서비스 수수료 배분 체계가 마련됩니다. 증권사별 수수료 비교 공시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리테일 풀 수수료 비교 공시는 1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의 합병 계약 체결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기는 합병 계약 체결 승인건에 대해 주주 가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반대를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의 인슐린 펌프 개발사 인슐렛이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37억 2,248만 원 규모의 제품에 대한 유럽 통합 특허 법원 회원국 인슐린 펌프 제품 제조 판매, 사용, 소유, 수입 보관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른 주가 흐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장에서 바로 수익 내볼 수 있는 종목을 드리는 단타일타.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전일 미 증시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코스피는 상승, 코스닥은 하락 마감해 주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 외국인이 담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만이 담았습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빠르게 수익 보기 위해서 단타로 접근해야 되는데요. 우리 단타 고수이신 오민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합니다. 같이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실시간으로 해결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전문가님, 오민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면서 시장 흐름도 원래 코스피 많이 눌렸다가 다시 좀 올라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어제 있었던 FOMC 의사록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한층 올라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 미증시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상승을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좀 갭상승 나오면서 좋은 흐름에 대한 출발을 보이는 듯 했지만 중간 갑자기 지수가 빠지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와,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보니까 오늘 9시 30분에 신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즉 고용지표죠. 고용지표를 앞두고 눈치를 보는 시장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로 인해서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이제 연준 위원들이 다수의 의원들이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 합당하다라고 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반등에 성공하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오늘 증시 오늘 저녁에 있을 발표들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웠던 시장이었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한번 짚어봤습니다. 어제 FOMC 회의록에서 9월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었는데요. 미국 시장은 그러했지만 우리 시장은 조금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승 마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추세 유지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오민 전문가님과 오늘 국내 증시 상황 같이 짚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받을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1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타 공략주 원래 리뷰 시간인데요. 아침에 오민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던 몇 가지 종목들이 있습니다. 장 끝난 지금 이 시각 그 종목들의 흐름 어떠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민 전문가님, 예. 오늘 짚어주셨던 종목 중에 SCI 평가 정보도 있었고요. SCI 평가 정보요.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오션, GSE, 한선 엔지니어링까지 이렇게 4가지 종목 아침에 짚어주셨는데 예. 종목 선정했던 이유와 또 오늘의 흐름 좀 예. 어떠셨을까요?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8월 6일 날 탑픽 종목으로 제가 선정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제가 이날 이제 공략이 들어갔었던 날인데 이 장대 양봉을 보고 이제 돌파하는 부분, 이제 돌파가 나왔으니 최소한 상승 아니면 이 지지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제가 제 관점에서 들어가면서 시초가의 공략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시초가의 공략을 진행하면서 당일날 빠르게 수익을 이제 나와주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단기간에 빠른 수익률을 낼 수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후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왔다가 전고점 다시 한번 소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주가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이게 지금 60일, 20일선을 지지를 받고 5일선 사이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횡보를 하던 구간에서 지금 여기서 다시 돌파가 나왔거든요. 단기권에 박스권 돌파가 나왔지만 목표가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앞으로 이제 이 자리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단기적으로는 여기겠죠. 이 자리를 이탈하지만 않고 이 상승에 대한 추세를 지켜간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한번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추세가 한번 나왔을 때 지금 음봉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윗꼬리가 음봉이라고 이제 저는 표현을 하는데 윗꼬리에 대한 부분이 매도세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내려왔다가 이 지지를 받고 양봉 하나 이렇게 나와줄 때 이 목표가 2,890원 이 자리 넘어갈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SCI 평가 정보 같이 짚어봤습니다. 전고점 회복 후에 좀 다시 내려오는 구간에 있는데요. 상승 추세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하나오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민 전문가님, 네. 하나오션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보면 좋을까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업과 관련이 돼 있죠. 조선산업 IRA 법안이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예산이 측정이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자체는 지금 거의 전무하다시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죽어 있다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의 조선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를 타고 그리고 이슈를 타면서 생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노르트 스트림 1, 2, 1호, 2호가 모두 송유관이 폭파가 되면서 유럽으로의 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 침공을 한 이 쿠르스크 지역, 이 지역도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통하는 가스관이 들어오는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을 점령하면서 가스 가격이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통해서 천연가스가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미국산 천연가스를 수입하면서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했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선업계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성장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충분히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아직 저희가 보유 중인 종목이네. 목표가 35,000원까지 단기적인 관점에서 35,000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인데 제가 이 종목을 어떻게 찾아냈느냐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박스권, 이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고점, 죄송합니다. 좀 똑바로 그어볼게요. 이렇게 횡보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순간적인 낙폭과대 구간이 나왔어요.
이때 지수가 엄청나게 빠졌죠. 이유인즉슨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날이에요. 이후에 이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박스권 다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위치다. 박스권 진입했고 이 박스권의 중심가 부근을 또 돌파가 살짝 나왔거든요. 이 자리에서 충분히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캔들이 또 기준이 되는 돌파 캔들이라는 건데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동평균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5일선, 21선, 61선까지 세 개의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급등주 패턴이 5일선을 타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앞전에 고점에 대한 매물 또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이렇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35,000원이라는 이 단기적인 매물대인데 이 구간을 넘어가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또한 위로 상방으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수익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리뷰 종목 하나오션 같이 짚어봤습니다. LNG 운반선 공급 수요가 높아지면서 성장 모멘텀이 좋은 종목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현재 하락 후에 다시 올라오는 흐름에 있고요. 그리고 삼각 수렴 후에 돌파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우리 전문가님과 전략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GSE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GSE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GSE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승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박스권 이 돌파 자리가 나왔었거든요. 이 돌파 자리가 나왔었는데 이 돌파 자리를 이 캔들이 넘어가 줬어요. 넘어가 주고 나서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위치다라고 계속해서 돌파 캔들 강조를 하는데 이 자리 중심가 부근에서 박스를 치고 있어요. 이렇게 박스를 치고 있다가 이 자리를 보고 요 캔들을 보고 지지를 받고 양봉을 하나 보고 이 자리 심상치 않다. 그리고 천연가스 관련주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어요. 이때. 그러면서 천연가스 원자재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주가도 같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눌릴 줄 알고 이 자리에서 눌릴 줄 알고 4,500원에 제가 진입 가격을 설정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체결이 되지 못하고 바로 목표가를 찍어버리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됐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종목을 리뷰를 하느냐라고 봤을 때는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 자리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애초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을 경우에 충분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서 낙폭 구간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낙폭이 음봉인데 음봉폭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61선 부근에서 도지 형태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매도세가 완화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자리에서 양봉이 하나 나와줄 때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대략 한 3,700원, 3,600원에서 3,700원 정도 선까지 손절가 짧게 잡고 대응하면은 우리 목표가까지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E 살펴봤습니다. 천연가스 관련주로서 손절가 짧게 잡고 가신다면 목표가까지 충분히 도달 가능하니까요. 오민 전문가님과 전략 계속해서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한선 엔지니어링 볼 텐데요. 이 종목 현재 오늘 또 하락 횡보 흐름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리 한선 엔지니어링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공략을 했던 위치가 이 자리 삼각 수렴 이후에 돌파 자리를 보고 이때 심상치 않은데 돌파 자리잖아요. 이 자리 정고점을 터치하는 자리에서 종가가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슈가 또 대왕거래 프로젝트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이슈를 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겠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제 판단해서 공략이 들어갔는데 그날 바로 매수는 체결은 되지 못했어요. 12,000원에 매수가를 지정을 해드렸는데 다음 날 이렇게
매수가가 체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 바로 목표가를 달성해주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날에도 시가는 개파락, 약간의 개파락을 시작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쭉 올라왔다가 어느 정도 매물대가 나와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한선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 자체는 지금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매물대가 윗꼬리가 길죠. 이렇게 윗꼬리가 길고 이 정고점을 확실하게 넘어가 주지 못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까지 조금 내려놓고 좀 기다렸다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당장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죠. 지금 추세가 여기 단기적인 상승 추세선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자리까지는 어찌저찌 지금 만들어주고는 있어요. 다만 지금 매물대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세가 더 나오면서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도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는데 그렇다라면은 이 자리까지 한번 기다렸다가 대략 한 1,750원이네요. 1,750원 부근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여기 바닥권에서 지지를 받는 것 양봉 하나 발견 이후에 그 다음에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박스권 대응으로 해서 목표가 여기 대략 13,250원 부근까지 한번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선 엔지니어링 전략 살펴봤습니다. 자, 8월 16일에 또 목표가를 도달하긴 했지만 지금 진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1,750원까지 지지 보고 매수해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13,250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단타 리뷰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내일 공략해서 또 단기 수익 노려볼 만한 1타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저점 기록 후에 계속해서 꾸준히 조금 차근차근 올라오는 중인데요. 자, 전문가님, 우리 갤럭시아 머니트리 내일장의 흐름은 좀 어떻게 될까요? 갤럭시아 머니트리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거든요. NFT 관련주인데 지금 추세선을 그어보게 되면은 하락 추세를 완벽하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추세를 잡아낸 이후에는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가운데에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박스권 만들어준 이후에 돌파하는 상승에 대한 패턴이 크게 나왔거든요. 이때 매물대를 이렇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고 잠시 쉬어가는 눌림목의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요. 그렇다는 것은 여기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정고점을 소화하면서 차트상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한번 만들어내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 자리도 박스권이다. 박스권을 오늘 갭으로 돌파하면서 상당한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오늘 지수가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은 내일장에 한번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제 FOMC 연준의 대다수의 위원들은 9월에 금리 인하가 적정하다라고 이제 발언이 있으면서 9월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확실시됐다. 지금은 베이비 스텝 25bp 아니면 빅 스텝 50bp냐 차이를 두고 지금 시장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 기준금리가 낮아진다라는 것은 시장의 유동성에 대한 자금이 풀린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상의 시나리오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가상화폐들이 미국 ETF 시장에 상장이 되면서 나스닥 주가 지수와도 상당히 연관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을 타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대응 전략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리 지금 이 박스권 돌파가 나왔잖아요. 이 돌파가 나온 캔들, 이 도지형 캔들을 기준으로 이 박스권 이탈
단기적인 박스권 이탈 대략 6,500원 부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6,500원까지 눌렸을 때 이탈을 하더라도 돌파다가 이 자리를 6,500원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양봉을 하나 보고 진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라고 봤을 때는 지금 7,640원에 종가가 마감이 됐죠. 7,640원 부근에서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 눌림목에서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1타 종목 첫 번째 종목 갤럭시아 머니트리 짚어주셨습니다. 9월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화되면서 비트코인 쪽 시세 흐름 좋고요. 따라서 수혜주로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 종목 잠시 눌림목 구간에 있다가 오늘 박스권 갭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서 내일장 흐름 좋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오민 전문가님과 같이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 1타 종목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볼 텐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오늘 장에서 3.29% 크게 올라 주었는데요. 자, 전문가님 좀 무거운 종목인데 오늘 상승 흐름 좋았습니다.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상당히 흐름은 좋아 보입니다. 리튬 관련주인데 지금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하락 추세를 잡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재차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을 맞췄다가 하락 이후에 다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바닥을 이제 저점을 완전히 다졌다. 이 구간에서 대략 이 구간에서 바닥을 완전히 다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에서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이 구간을 이탈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정고점에 대한 부분, 여기가 소화가 되고 있죠. 대략 어느 정도 겹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는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왔는데 이 자리를 정고점에 이제 바닥권의 상단선, 박스권 상단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지지를 해주고 있고 나서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이 수렴하는 위치에서 횡보 구간이 나와줬거든요. 근데 이 자리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이 자리도 살펴보시게 되면은 단기적인 박스권이 살짝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박스권 상단 부분인데 이 자리를 돌파가 나와주면서 이 자리도 크게 보면은 짧게 보면은요, 여기서 고점이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만들어지고 저점이 올라가는 상향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 수렴인데 이렇게 진폭이 줄어들고 있죠. 파동에 대한 폭이 줄어들면서 살짝 올라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내일장에서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전략 세워봤습니다. 자, 이 종목 저점 다진 후에 계속해서 상승 삼각 수렴 패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흐름 좋았기 때문에 내일장에서도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볼 텐데요. 내일장 1타 종목 세 번째로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가량 상승했는데요. 전문가님, 내일장 흐름 어떻게 될까요? 삼성 SDI도 지금 보시게 되면 돌파 자리거든요. 돌파 자리인데 이 구간, 최근 요 구간에서 돌파가 나와주는 캔들이 나왔어요. 이 돌파가 나와주면서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역배열에서 이동평균선이 이격도가 벌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그렇지만 여기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10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와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구간이 손절 라인이 너무 짧은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목표가는 지금 61선 부근에 올라오는 61선 부근에 올라오는 한 대략 한 37만 원, 36만 8천 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35만 원 정도네. 35만 6천 원. 이 자리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바닥을 다진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 우리가 손절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 구간 박스권에서 충분히 대응하면서 이 구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 종목까지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돌파 자리에 있고요. 지지 구간도 강력하기 때문에 목표가 35만 6천 원 잡고 대응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1타 종목들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종목들 언제 어떻게 포착하고 매매하면 좋을지 정확하고 예리한 기법 강의 2교시로 이어지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내일장 단타 종목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명품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단타에 대한 기법 강의를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주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돌파 캔들 매매 기법이라는 건데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시청자분들과 같이 함께 하다 보니까 좀 어떠한 기법을 알려드릴까라고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매매 기법을 좀 준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이런 이 돌파 캔들 매매 기법이라는 것을 이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파 캔들 매매 기법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돌파 캔들 매매 이 박스권 횡보하는 구간에서 돌파 나오는 캔들을 기준으로 잡고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가상의 박스권을 설정한다 하는 이런 매매 기법인데 정말 초보자들도 할 수 있다. 캔들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기법에 대한 특징을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리뷰했던 종목들 역시 이 돌파 캔들 매매 기법을 활용해서 제가 잡아 들어갔던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손익이 엄청나게 빠르게 결정이 됐죠. 빠른 게 장점입니다. 지금 리뷰 나갔던 거 홀딩하고 있는 종목을 제외해 놓고는 대부분 3에서 5거래일 안에 보통 승부가 났다라고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해 드렸었는데 그만큼 손익이 엄청나게 빠르게 결정되는 매매 기법이고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박스권 매매의 전략을 기본으로 사용을 합니다. 박스권 매매, 이 박스권 매매가 무엇이냐? 이 주가가 횡보를 하잖아요. 이렇게 횡보를 할 때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하죠. 이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 저점 매수, 그리고 고점 매도죠. 고점 매도하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사용한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돌파 매매에서도 효과적으로 잡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돌파 매매에서도 효과적으로 잡아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박스권 있잖아요. 이것도 박스권 매매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박스가 안에서 이 주가가 움직이다가 여기서 돌파가 나와요. 이 돌파 때 우리가 따라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돌파 때 어떤 특정 패턴이 나왔을 때 돌파 매매에서 바로 곧 박스권 상단에서 진입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요, 박스권이 이렇게 있어요. 박스권이 있는데 여기서 박스를 치다가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주는 구간. 그러면은 고점은 일정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돌파 나올 때 이 구간에서 따라 들어가는 매매, 추격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추격 매매에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자부할 수 있는데 이 패턴 과연 뭘까요? 말 그대로 쌍바닥 패턴. 여기 바닥으로만 봤을 땐 저점 두 개가 연결돼서 상승 추세를 만드는 쌍바닥 패턴이죠. 근데 고점까지 왔을 때는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 수렴의 패턴이 나오거든요. 이 자리가 나왔을 때는 추격 매수도 가능한 매매 기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참 쉬운 매매 기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이 횡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을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횡보 구간 말 그대로 첫 번째는 이 횡보 구간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횡보 구간을 찾아야 되는데, 횡보 구간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죠. 하락을 하게 됐을 때 한번 고점을 넘어가는 위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상승하는 구간도 나오겠죠. 반대로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낙폭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오게 됩니다. 이 횡보하는 구간에서 돌파하는 캔들이 하나가 나오게 됐을 때 이 캔들을 기준으로 가상의 박스권, 그러니까 캔들에 대해서 고가 혹은 종가 그리고 저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상의 박스권을 그어놓고 이 안에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하는 매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캔들 하나, 박스권 돌파만 나온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목표가는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인데,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앞전에 이렇게 파동 그릴 때 이 매물대가 있어요. 이렇게 이 매물대를 목표가까지 잡는다. 즉 매물대 앞에서 소화되지 않은 매물대가 있다라는 것은 이 구간에서 매도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수익 구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대로 이제 지지 구간을 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지지 구간 박스권 가상의 박스권이니까 이 하단이 지지선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이 수렴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이동평균선에 수렴이 나오는 구간에 있어서는 거기도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수 있고 추세에 대한 지지선도 지지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모든 거를 놓고 봤을 때 가장 겹치는 이 세 가지가 모두 겹치면 가장 베스트겠지만, 한 가지만 겹치더라도 이 지지 구간을 확인하고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이 손절 구간까지만 우리가 대응을 했을 때 이 손절에 대한 손실률 그리고 진입가격 그리고 수익률, 내가 기대를 했을 때 수익률이 크게 되면 이걸 바로 이제 손익비라고 하는데, 손실보다 수익이 크다면 진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익비를 극대화시키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리뷰 종목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 드릴 텐데요. 제가 이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돌파 캔들이 나오게 되거든요. 여기서도 상승 삼각형 형태의 수렴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고점은 일정한데 저점이 올라가는 위치가 나와주거든요. 이때 삼각 수렴을 돌파하는 캔들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기서 나왔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서 이 저점, 이 캔들의 시가 혹은 고가 혹은 종가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 기법을 사용했을 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지지 구간은 여기서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시초가를 한번 공략을 해봤어요. 시간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보여줬기 때문에 시초가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면서 수익이 나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공략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잡고 여기서 이탈을 하지 않았잖아요.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이 캔들을 지지받고 여기서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고 전고점 매물이 나왔어요. 이 매물이 안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저는 이 매물이 안 나왔으면은 바로 들어갈 수 있을 종목인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꼬리는 매도세다. 이 고점 캔들이 있으면은 고점 여기까지 장중에 올라왔다가 여기서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하락이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매도세가 충분히 열려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가 여기까지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SCI 평가 정보라는 종목은 추가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종목 넘어가면 하나오션인데요.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박스권이 나와주면서 돌파 캔들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 돌파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시가 여기가 지지 구간이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동평균선이 겹쳐 있잖아. 이동평균선이 있다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이동평균선이 겹쳐 있는 위치는 말 그대로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이 지지 구간을 5일선이 골든크로스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이러면은 충분히 낙폭 과대 구간도 잡아주고 이 자리에서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지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삼각수렴 형태 상단을 지금 상승하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이 힘을 보고 저는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단기적으로 또 삼각수렴 형태가 나오면서 돌파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전고점 매물대를 살짝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돌파하게 되면은 35,000원 목표가 돌파하게 되면은 매물대가 없다라고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하이패스인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하나오션 추가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가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음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GSE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는 저희가 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바로 갭이 나오면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상승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봉 2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걸 하나의 캔들로 묶어놓고 보셔도 된다. 이때 중심값 부근을 지지를 받고 있죠. 우리 캔들의 중심값은 지지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 이동평균선이 겹쳐있던 이 부근에서 강력한 지지가 나오고 있죠. 241선, 1년선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이 양봉이 출현하지 않으면 아직 위험한 구간이다. 왜? 박스권을 이탈을 하잖아요. 이 박스권 이탈하면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박스권 매매 기법에서 이제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 박스권 이탈하면은 바로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한선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 한선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도 제가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은 앞전에 보시게 되면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이 박스권이에요. 이 구간이 박스권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는 캔들이 여기 나왔어요. 이때 거래량 나왔거든요. 그만큼 신뢰도가 높은 돌파 캔들이다. 다만 이거는 이제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손실폭이 클 수가 있어요. 손실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이 또 벌어져 있는 상태가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살짝 올라왔으나 내려오면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는 위치였죠. 여기서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이 안에서도 패턴이 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삼각수렴 패턴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이때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 캔들을 보고 이거 100%다. 그러고 제가 매수가를 드렸던 종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돌파 캔들에 대한 매매 기법은 이 돌파 캔들을 잘 보셔야 된다. 돌파 캔들을 보고 이 박스권을 설정하고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손절과 수익에 대한 비율을 보고 손익비가 나오는 공략을 하면 된다. 정말 간단하다. 캔들만으로 할 수 있는 매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좀 준비해왔던 강의였습니다. 네, 오늘 단타 성공을 위한 돌파 캔들 매매 기법을 실전 차트에 직접 적용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기법에 대해서 더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단타 1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바로 수익으로 넘어갈 수 있는 종목 상담 3교시로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3교시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단타일타와 함께 쓸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샵 0082로 현재 갖고 계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엔젤 로보틱스고요. 38,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비중은 50% 들어가 있는데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25,850원의 가격 형성했습니다. 비중이 좀 크기 때문에 손실도 좀 많은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38,0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38,000원이라면은 매수가가 손실폭은 조금 있겠으나 아직 이제 보시게 되면은 차트상으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38,000원인데 추가적으로 이제 하락이 나오면서 바닥이 나와줬거든요. 바닥을 다져주면서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하고 있는 위치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돌파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돌파 캔들이 미약하지만 여기서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움직이면서 이제 낙폭을 줄어들이고 있는, 그러면 즉 우리가 상승이든 하방이든 힘을 쓰기 위한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인데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이제 로봇 관련주 뭐 AI하고도 이제 테마가 섞여 있는 종목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망한 섹터다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차트의 흐름을 좀 더 크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2024년 올해 3월 신규 상장주네요. 여기가 끝인데 이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상승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비중이 50%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높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올라왔을 때 38,000원 수준이면은 대략 여기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구간이냐면요. 대략 32,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오면은 비중을 조금 축소시키는 편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금 이 바닥 25,500원 참 버티기 힘드실 텐데 이 자리 이탈하면 정말 너무 힘든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다만 이제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이 상승을 나오면서 수렴하고 있다라는 부분, 상승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다만 비중이 우려되는 부분은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32,000원 부근에서 일부 한 10% 정도의 비중을 축소시키고 다시 또 올라올 수가 있는 충분히 모멘텀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8,000원 오면 본정가에 또 한번 비중을 살짝 줄이시고 그러다가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안정적으로 좀 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젤 로보틱스 전략 세워봤습니다. 현재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32,000원까지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또 38,000원 본정가 매입가에 정리해보자라는 관점도 제시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바이오니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40%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종가 기준 31,150원, 오늘장에서만 7% 하락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이 종목 괜찮을지 전략 세워주시죠. 31,000원, 평단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평단가 상당히 좋고, 다만 이제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저점 매수에 있어서 비중을 조금 과하게 실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타점 자체는 정말 잘 잡으셨어요. 여기서 기준 캔들 나왔죠. 제가 말한 돌파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박스권 이탈하지 않는 부분에서 31,000원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차트를 조금 한번 더 돌려보자면은 지금 손실 구간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켜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관련주죠. 바이오 이제 코로나19하고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분봉으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윗꼬리가 오늘 아랫꼬리가 달면서 약간의 장이 마감하면서 윗꼬리가 달아줬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나쁘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고, 다만 여기서는 이동평균선이 약간 벌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이격도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약간의 저항을 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종목 평단가가 제가 봤을 때 평단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약간의 비중 축소 한 5에서 10% 정도만 비중 살짝 축소하시고 추가적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그때 대응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29,200원 이 저가를 깨지 않으면 충분히 이 상승 추세에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자리 31,000원 부근 언저리까지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은 열려 있다고 봐요. 그렇다는 것은 본전가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또 있다라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만들어놨다. 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 자리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박스권 종가에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한번 또 올라올 수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본전가가 오면은 한 5에서 10% 비중 축소하시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더 박스권 대응해서 더 유리한 가격에서 비중을 조금 실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바이오니아 전략 세워봤습니다. 이 종목 본전가의 5에서 10%가량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기다리신 후에 좋은 구간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한전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300원에 매수하셨고요. 20%의 비중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4%가량 하락하며 13,240원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한전산업 전략 세워주시죠.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 차트를 크게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비중이 20% 정도고 평단가가 16,300원이시라면은 돌파 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할 부분은 좀 있었다. 하지만 요 고점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대응이 조금 늦으신 게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좀 있거든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최근 흐름에 봤을 때 상승 추세가 나와줬어요.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줬거든요. 상승 추세 이후에 추세선을 이제 저항과 지지와 저항을 같이 받고 있는 위치예요. 지금 역배열로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대략 13,000원대 언저리거든요. 지금 12,500원이네. 12,500원의 자리에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충분히 박스권 대응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신고가를 찍고 내려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점까지 내려오고 이동평균선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121선이 10,000원대까지 열려 있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30% 정도의 추가 손실을 더 볼 수 있는 구간까지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자리 지금 12,5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자리에서 올라오는 자리, 이 자리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아직까지는 이탈하지 않는 이상 홀딩에 대한 부분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12,500원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일부 비중 축소 혹은 손절에 대한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종목 자체가 너무 고점에서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비중이 적다고 하더라도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 12,500원에 대한 박스권 지지가 나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관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전산업까지 우리 같이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상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단타로 SCI 평가 정보 전고점 소화했기 때문에 상승 노려볼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하나오션 목표가 35,000원 잡아봤습니다. GSE는 급등주 패턴 가지고 있었고요. 한선 엔지니어링 1,750원 지지 보고 13,250원까지 목표가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일타 기법으로 돌파 캔들 매매 기법, 빠른 손익 결정되고 돌파 매매에도 효과적인 기법 오늘 배워봤고요. 마지막 내일장 일타 종목으로 갤럭시아 머니트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삼성 SDI 8월 23일 금요일 승부볼 세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오민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석쌤은 개인 사정으로 내일까지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석쌤과 함께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